50대 이후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고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며 소화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망치는 원인은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습관들 중 몇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당장 고치지 않으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렇지 않게 하던 행동이 고혈압, 당뇨, 심장병, 치매 같은 심각한 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을 바꾸기만 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건강을 망치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 정보를 찾아보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건강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몸의 기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예전처럼 먹어도 체중이 쉽게 늘어나고 밤을 새우면 다음날 피로가 풀리지 않으며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빠르게 굳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50대 이후에는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할까요? 이유는 우리 몸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신체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면서 평소 해오던 습관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밤늦게까지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5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위산 역류나 지방 축적이 쉽게 일어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20대, 30대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허리,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당뇨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자도 금방 회복이 되었지만 50대 이후에는 수면 부족이 바로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기억력 감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5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 괜찮았던 습관들이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5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크게 나타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은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병,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습관은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몇 년이 지나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끼를 건강하게 먹는 것 같아도 잘못된 식습관이 있다면 알게 모르게 몸에 부담을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나중에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계속 앉아서 생활하면 어느 순간 근육이 줄어들고 관절이 약해져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인식하고 조금씩이라도
올바른 습관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식사하고 계십니까? 사실 50대 이후에는 먹는 것만 잘 바꿔도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와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망치고 있습니다. 특히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은 고혈압, 당뇨,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을 자주 먹거나 밤늦게 과식을 하는 것도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영양소의 종류와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습관이 건강을 망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0대 이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고 속이 더부룩하며 혈압과 혈당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똑같이 먹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체중이 쉽게 늘어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붓고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몰려오며 저녁을 먹은 후에는 속이 답답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젊었을 때와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몸의 기능이 변합니다. 소화기관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며 신진대사 속도도 느려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소화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지방이 쉽게 쌓이며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똑같은 양을 먹고 같은 시간대에 먹고 같은 종류의 음식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특정한 음식들이 건강을 더 빠르게 망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은 몸에 부담을 주고 신체 기능을 저하시켜 결국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혹시 아래의 음식을 자주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첫 번째는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고 혈관이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몸에 불필요한 나트륨이 쌓이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나트륨이 과다하게 섭취되면 혈액 속 수분량이 증가하면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 음식 역시 문제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설탕을 섭취해도 혈당이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단순 당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비만과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 속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심장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튀긴 음식, 가공육, 인스턴트 음식 등 기름기가 많은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보존제, 착색제, 인공 감미료 등이
몸속 염증을 증가시키고 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데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유해균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변비나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은 높은 나트륨과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늦은 저녁 식사와 폭식하는 습관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소화기관의 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음식이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위산 역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장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늦은 저녁 식사는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녁을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면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 콩류, 견과류 등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일정한 시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과정이 길어지면서 위장에 부담을 주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저녁 식사 시간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이며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맵거나 기름진 음식보다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삶은 달걀, 두부, 죽, 미역국 같은 음식들이 위에 부담을 덜 줍니다. 5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 상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50대 이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얼마나 빠르게 약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다음은 운동 부족이 건강을 망치는 이유와 50대 이후 반드시 해야 할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0대 이후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지는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하루 종일 움직여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지는 않습니까? 젊을 때처럼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조금 쉬면 괜찮겠지 싶어 운동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50대 이후 운동 부족은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번 약해진 몸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느 순간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저하되며 체지방이 쌓이면서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조금씩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점점 굳어지고 작은 부상에도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면서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가고 관절 통증이 심해지며 쉽게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넘어졌을 때 뼈가 약해진 상태라면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이 감소할수록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한 번 다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쉽게 붓거나 추위를 더 심하게 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 심장과 혈관에도 영향을 미쳐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체지방이 증가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같은 양을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이유는 기초 대사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해 체지방이 증가하면 내장 지방이 쌓이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단순한 뱃살이 아니라 혈관과 장기를 둘러싸면서 신체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50대 이후에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내장 지방을 줄이고 체지방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50대 이후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50대 이후 반드시 해야 할 운동은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유연성 운동입니다. 먼저 근력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체의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허리와 관절에 부담이 가면서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 단단해지고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쿼트, 벽밀기, 가벼운 덤벨 운동 같은 운동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 정도만이라도 꾸준히 하면 몸의 균형이 잡히고 허리와 무릎이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은 혈관 건강과 체지방 감소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걷기 운동을 해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지방을 태울 수 있습니다. 꼭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을 즐기며 천천히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마당을 가꾸는 것도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성 운동은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트레칭, 요가, 태극권 같은 운동을 하면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근육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특히 태극권은 부드러운 동작과 깊은 호흡을 통해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들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리하게 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5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운동 부족은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과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50대 이후 수면 부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건강한 수면 습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숙면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밤 잠이 잘 오지 않고 겨우 잠들어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면 이것은 단순한 피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을 방치하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낮 동안 졸음이 쏟아지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신체 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몸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면서 예전처럼 깊이 잠들기 어려워지고 밤중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 낮은 수면이 반복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심장 건강과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에 쉽게 걸릴 가능성이 높고 치매에 걸릴 확률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깊은 잠을 유도하고 몸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멜라토닌 생성량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밤새 뒤척이거나 자주 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수면이 충분하지 않으면 몸의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늦은 밤 스마트폰과 TV를 시청하는 습관입니다. 현대인들은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여 뇌가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몸이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수면 상태를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뉴스를 보거나 자극적인 영상을 시청하면 긴장 상태가 유지되어 쉽게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원인은 늦은 저녁 식사와 카페인 섭취입니다. 저녁을 늦게 먹으면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므로 위산 역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 깊이 잠들기 어렵고 밤새 뒤척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에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면 신경계가 자극을 받아 뇌가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카페인의 영향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오후 늦게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불규칙한 취침 시간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평일이 되면
다시 일찍 일어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규칙한 취침 습관은 몸의 생체 리듬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몸의 리듬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50대 이후 건강한 수면을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일정한 시간에 취침하고 기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조명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는 밝은 불빛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없는 루이보스 차나 캐모마일 차 같은 따뜻한 허브티를 마시면 긴장이 풀리고 몸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정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환경에서는 깊이 잠들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내 온도를 약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침구를 편안하게 정리하고 침실을 조용하게 만들어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숙면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몸이 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수면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50대 이후 스트레스가 쌓이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다음은 100세 건강인들이 실천하는 정신건강관리법과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0대 이후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젊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털어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화가 나거나 답답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어떤 날은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불안감이 커지거나 예전보다 감정 기복이 심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스트레스가 몸에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속에서 강한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며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켜 감염병에 쉽게 걸리게 만들고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노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혈압이 상승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위험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높아집니다. 이런 반응이 가끔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혈압이 만성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혈압이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몸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되면 백혈구의 활동이 둔화되어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체내 염증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에서는 염증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이 호르몬이 균형을 잃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관절염, 심장병,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위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면서 속쓰림과 위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면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성 피로도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몸이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이면 신경계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활성화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 결과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단순한 기분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까요?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명상과 호흡 운동입니다. 명상은 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이 진정되면서 몸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조용한 곳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 것도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숲속이나 공원 같은 자연 환경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감소하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렵다면 실내에 화분을 두거나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음악 감상, 가드닝,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혼자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보다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적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늘리고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지역사회 활동이나 동호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해소 방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고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50대 이후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건강한 수면 습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숙면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픈 곳이 없으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몸이 특별히 불편하지 않고 큰 질병 없이 생활하고 있다면 건강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더라도 몸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무증상 질환이라고 불리는 질병들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에 발견했더라면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질환이 때를 놓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50대 이후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암과 같은 질환들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지만 조용히 진행되다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만약 몸에 이상이 느껴진 후 병원을 찾았다면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지만 뒤늦게 발견하면 치료 과정이 길어지고 완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관 질환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심각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혈압을 방치하면 심장병, 뇌졸중, 신장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고 필요할 경우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과정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눈, 신장, 신경, 혈관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혈관과 신경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당뇨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암검진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각종 암 발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대장암, 위암, 폐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지만 뒤늦게 발견되면 치료가 어렵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대장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암이 진행되면 변비나 혈변,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암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할 정도로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면 위암뿐만 아니라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다른 위장 질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암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폐암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흡연을 했거나
간접 흡연에 자주 노출된 경우라면 폐암 검진을 꼭 챙겨야 합니다. 골밀도 검사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50대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면서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을 통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히 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미리 점검하면 더 큰 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괜찮다, 몸에 이상이 없으니까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며 검진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5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몸을 스스로 점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은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쁜 습관을 알고 있다면 바꿔야 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든 습관을 바꾸려 하면 부담이 커지고 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활기찬 삶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건강을 되찾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동안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했다면 이제는 소금과 설탕 섭취를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서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을 간할 때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면 맛을 유지하면서도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설탕 섭취를 더욱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일을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가공된 주스나 탄산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콩류 같은 신선한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몸속의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발효식품을 섭취하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30분씩만 꾸준히 걸어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장과 혈관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운동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쿼트, 벽 밀기, 가벼운 덤벨 운동처럼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도 근육이 유지되고 관절 건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작은 근력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취침 시간과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피로 누적, 체중 증가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숙면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침실의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고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며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각종 질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독서, 음악 감상, 가드닝, 요가, 명상 같은 활동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명상을 꾸준히 하면 뇌가 안정되고 몸의 긴장 상태가 완화되면서 스트레스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을 건강하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건강검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한다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백서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